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시의원이 차량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주차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법적 사무를 지방의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치유농장을 확대합니다. 또 지역 농업인을 치유농업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하고 대학과 연계합니다. 익산 보석축제가 개막됐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명인들이 작업한 보석들이 전시되고 자신의 취향대로 보석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근 테마공원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시의원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주차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법적 사무를 지방의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 지난달 27일 A의원이 시 교통계 직원 B씨를 불러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B씨는 A의원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상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단속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계도 차원의 단속도 안 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마찬가지. 주정차 단속을 거기가 하루에 3번 이상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단속이 아닌 제도 차원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 차원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보고 이제 그 상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 제도 차원이 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B씨는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부서에서는 술랑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며 지방의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정회 때도 A의원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저기 구역 또 들어오냐고, 사이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A의원이 말한 지역구는 지곡초등학교와 나운마트 일대.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이 밀집한 곳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교통지도반은 단속으로 매 순간이 조심스러운데 이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서 막 진짜 직원한테 던지고 오면서 그런 수모도 많이 봤거든요. 욕도 얻어먹고. 취재진은 A의원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 갈등에 지역 국회의원이 가세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앙은 군산항과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무역항은 본래 군산항의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항의 부속항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양과 울산 등 다른 지역의 국가무역항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포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군산과 김제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해 전북도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김제시를 두둔했습니다. 장기간 항로 미준설로 선박의 항로 운항 기준 수심이 대폭 축소되면서 물동량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도선사회는 최근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기준 수심을 변경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운 대리점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 수심은 7부두의 경우 지난해보다 20cm에서 1m 20cm, 6부두 61번과 62번 선석은 각각 1m 10cm 낮춰졌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항로 준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 토사로 수심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운 대리점 업계와 부두 운영 회사들은 물동량 유치 차질과 선사들의 군산항 기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수해 대상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혜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포함돼 사실상 전북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대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소외받지 않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본격 추진되는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3.3제곱킬로미터에 들어서는 제2국가산단에 대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첨단 전략산업 거점과 연구개발 지원,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능까지 통합한 방침입니다. 제2국가산단은 올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이었던 문화동, 나운동, 신풍동, 경암동 일대에 재해복구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이달 중 빗물 억제 및 저장시설 설치, 우수관로 정비, 사방시설 3개소와 펌프장 증설 등 3개 사업 1,435억 원 규모에 대한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착공되고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의 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민선 8기 전북자치도의 기업투자 유치금액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이후 지난달까지 집계된 투자 유치 금액은 14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이 전체 72.7%인 10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익산시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치유농장을 확대합니다. 또 지역 농업인을 치유농업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하고 대학과 연계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치유농업은 원예, 동물교감, 농촌 경관 등을 통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것. 익산시는 올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 치유농장 육성과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섭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치유농장은 우리들의 정원과 플로리움, 왕궁 굿 파머스 등 3곳. 여기에 올해부터 꽃체험 농장이 추가됩니다. 원예와 허브 디톡스 등에서 꽃차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치유농장 육성,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의 치유농업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됩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농업인 대학의 치유농업 과정을 만들고 전주기전대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들강 웅포마을 등 지역 농촌마을과 접목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강회복,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웰니스 관광지에 지난해 방문객은 139만 명. 익산 종교 성지로 구성된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올해 11차례 일정이 조기 완판됐습니다. 익산시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농촌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익산 치유농업을 찾은 방문객은 1,720명. 익산 농촌이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소득 창출 효과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 여산면 김진표 쌈 채소 농가와 성담면 김정우 산란계 농장이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이들 농가에 30여일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깨끗한 농업 환경과 투명한 생산 이력을 인정해 로컬푸드 인증서를 줬습니다. 이들 농가는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200농가 이상 인증을 목표로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논콩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919헥타르인 논콩 재배 면적을 내년까지 1,500헥타르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농콩 재배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직불금 지원과 기술 지도, 농기계 임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콩을 재배하는 농민은 헥타르당 최대 200만 원, 동계작물인 밀과 연계 재배하면 400만 원까지 재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체됐던 도내 주택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매매 거래는 2,163건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8%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도 5,696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3%가 늘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초등학교에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급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에게 우리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합니다. 익산초와 백세초, 새만금초, 소룡초 등 도내 9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통학구에 관계없이 인근 지역 다문화 학생들을 받아 최장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후 원적 학교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 군산의 인구는 25만 7,032명으로 전달보다 414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시는 지난달 전출이 늘어난 것은 새학기 시작과 맞물려 교육 목적으로 이동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에서 화사한 봄을 맞아 오늘부터 13일까지 아름답고 다채로운 보석축제가 진행됩니다. 명인들이 직접 작업한 보석들과 박물관과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익산 주얼팰리스입니다. 2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보석 판매 센터에서 보석 대축제가 열립니다. 박물관에서 11만 9천여 점의 보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키즈월드와 테마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습니다. 안에 전시되어 있는 보석 제품들은요, 저희 업체에서 직접 원석을 수입하여서 직접 가공한 제품들이고요. 여기 익산 귀금속 안에서 저 최고의 명인들이 성심성의껏 작업한 제품들을 모였다 최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면. 주얼팰리스에는 에메랄드 터키석 등 12종의 탄색석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 주얼팰리스 54개 업체가 판매하는 다채로운 보석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 보석을 제작할 수 있는 리세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봄 축제 기간 동안 24K 순금하고 다이아 그리고 14K, 18K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4K하고 18K는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축제 기간 동안 시티투어 버스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보석 종류도 다양하고 이 전시장 규모도 엄청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익산이 그 보석 관광 보석 단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와서 서울에서 왔거든요. 관광 왔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형형색 색의 보석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지난달 도내 날씨가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달 하순 평균 기온이 10.5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전주 낮 기온이 29.6도를 기록하는 등 일일 최고 기온을 견싱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은 북극 찬 공기가 내려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변이 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덜 자라 포획이 금지된 작은 꽃게를 팔려던 수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채장미달 꽃게 2.2톤을 판매하려던 군산 지역 수산업체를 적발해 대표인 62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꽃게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조업 시기가 별도로 운영되고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합니다. 군산해경은 꽃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내 산불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산간 지역의 공무원 책임 구역을 지정합니다. 또 야간 산불 방지를 위해 열화상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1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문정현 신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부동의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에 합류했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천막농성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신부는 미군 기지 옆에 공항을 지으면서 독립적인 민간공항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더 이상 새만금의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늘어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2027년까지 특수학교 3곳을 추가로 개교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도 올해 50개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특수학급은 지난해에도 61개가 증설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방시 대위원회가 전주 완주 통합을 검토한 끝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두 지자체의 통합이 75만 명의 전북 거점 도시를 탄생시켜 인구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주군 내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지역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 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주민투표 등 통합결정 방안을 결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한국관광공사의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축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창에서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기상이 악화되면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도내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대기 상층부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익산 다문화인 16가정이 시의 지원을 받아 모국을 방문합니다. 시는 이들 가족의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교통비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가족은 이달부터 11월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랑의 밥차가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경북 청송군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산불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등 자원봉사자들은 구호 텐트를 비롯해 쌀과 생수, 라면 등 긴급 생필품을 전달하고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익산에서는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을 돕자며 민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을 빼앗긴 이재민들 얼굴을 마주하니 참담한 심경입니다. 익산 시민을 대표해 밥 한술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았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손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KCN 금강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채널답게 소소한 지역 내용도 보도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KCN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새롭게 10명이 위촉됐으며 새 위원장에는 송태교 심지 창의융합교육원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군산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공모합니다. 시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다문화와 가족관계 증진 등이 있으며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대상은 군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마음건강학교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올해 이리동 중학교와 이리북 중학교 두 곳을 마음건강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군산시 회연면 최양규 이장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회연면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3도, 익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도에서 17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에 비가 내리며 주간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